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에 들어온 유럽대항전 예선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5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무려 42명이 나오면서 정배대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14경기 중에서 이변 결과가 거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1등 적중자가 나왔고 풋볼살롱 카페에서도 1등 및 2등 회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수에 드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53회차가 정배대의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주중에 들어오는 54회차 유럽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이 독식 1등을 노려보실 분들이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해당 유럽대항전 예선 경기로 이 프로토 30배당이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 해당 적중픽이 나왔을 때 분석 기법을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번 54회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셔서 이 독식 1등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간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이 프로토 적중 내역입니다. 유럽 축구가 개막이 되면서 이렇게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무 그리고 주력 조합이 적중이 되고 있고 이 다폴더 조합 그리고 산무 조합까지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매 회차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96,000원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가 폴더 수를 줄인 멤버십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승무패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7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이 고수분께서 제2리그와 K리그 축구로 조합을 해서 공유를 해주신 프로토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구매를 해서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이 적중이 되셨고 많은 분들이 해당 조합픽을 탑승을 하셔서 이 고배당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제아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 종목 그리고 농구, 축구 종목을 불문하고 고수분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와 농구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 1패, 승 5패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승 1패, 승 5패 그리고 프로토 조합픽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야구, 농구 분석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4회차에 들어온 유럽대항전 예선 14경기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30배 조합은 제가 지난주에 해당 회차에 들어왔었던 유럽대항전 경기들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29.9배 적중 내역인데 해당 프로토 조합을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했었던 핵심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 54회차 초안픽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럽대항전 예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팀들이 많고 각 리그 간의 체급 차이도 어떤 정도로 벌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 배당 정보를 바탕으로 픽을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회차이기 때문에 국내 배당이 모두 오픈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으로도 최종픽을 구성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신다면 이렇게 풋볼살롱처럼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라바흐 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입니다.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팀이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 명문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라바흐라는 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파 클럽 랭킹, 이 웨파라는 것은 유럽 축구 연맹인데 유럽 축구 연맹이 발표한 클럽 랭킹에서 의외로 54위로 상당히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라바흐라는 팀이 비록 아제르바이잔 팀이지만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심심치 않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 몇 시즌간 포인트를 꾸준히 쌓았고 웨파 클럽 랭킹 부문에서 54위까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은근히 경기력이 꽤 나오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카라바흐가 속한 아제르바이잔 리그의 웨파 랭킹은 26위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한 체급 더 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웨파 클럽 랭킹이 38위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속한 크로아티아 리그 랭킹이 웨파 랭킹이 19위이기 때문에 웨파 랭킹, 특히나 클럽 랭킹과 자국리그 웨파 랭킹이 디나모 자그레브가 모두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차전 결과 역시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현재 디나모 자그레브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지만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카라바흐가 은근히 클럽 랭킹이 꽤 높다는 점과 비록 0대3으로 1차전 완패를 당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내용 자체는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카라바흐가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을 가서 점유율을 57% 가져가면서 좀 더 주도적인 축구를 했고 슈팅 숫자 역시 20개 대 18개로 팽팽했다는 점, 기대 득점 역시 디나모 자그레브가 2.38골 그리고 카라바흐가 2.04골로 상당히 대등했던 경기 내용 통계가 나왔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디나모 자그레브가 1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3골의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2골차 이상으로만 패하지 않는다면 디나모 자그레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은근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카라바흐 쪽 사이드도 한번 염두에 두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슬로반부 대 미트윌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변이 나왔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인데 당시에 덴마크 팀 미트윌란이 홈에서 1점대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슬로바키아 팀인 슬로반부가 은근히 이 미트윌란과의 체급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슬로반부라는 팀이 웨파 클럽 랭킹이 59위로 오히려 미트윌란보다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파 클럽 랭킹이 66위이기 때문에 슬로반부가 59위라는 점에서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미트윌란에게 체급적으로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슬로반부가 속한 슬로바키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24위, 미트윌란이 속한 덴마크 리그의 웨파 랭킹이 13위이기 때문에 미트윌란이 속한 덴마크 리그가 좀 더 수준이 있는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클럽 간의 비교를 봤을 때 특히 웨파 클럽 랭킹 면에서는 오히려 슬로반부가 근소하게 우세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경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이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트윌란이 홈에서 점유율을 60%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역시 20개 대 11개로
더 많이 때렸지만 어쨌든 스코어는 1대1이 나왔고 기대 득점은 1.93 대 1.43으로 굉장히 근소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슬로반부가 여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슬로반부가 59위, 미트윌란이 66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 팀 츠르베나 즈베즈다와 노르웨이 팀 보데글림의 경기입니다. 이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황인범 선수와 설영우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황인범 선수가 보데글림과의 1차전에서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는 보데글림이 홈에서 츠르베나에게 2대1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 보데글림이 근소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이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세르비아 팀 특유의 홈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츠르베나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파 클럽 랭킹이 50등이고 오히려 보데글림이 웨파 클럽 랭킹은 57등으로 이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보데글림보다 웨파 랭킹이 7계단이나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최근에 웨파 랭킹이 좀 더 보데글림보다 높았고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츠르베나 즈베즈다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츠르베나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츠르베나가 속한 세르비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20등이고 이 보데글림이 속한 이 노르웨이 리그의 웨파 랭킹은 11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리그가 좀 더 수준이 있는 리그이지만 어쨌든 유럽 대항전 DNA적인 측면,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츠르베나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경기 구도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데글림이 홈에서 1차전에서 점유율을 66% 가져가면서 좀 더 주도적인 경기를 했지만 기대 득점은 1.47 대 1.26으로 굉장히 근소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츠르베나에게도 이번 경기 기회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슬라프라 대 릴의 경기인데 이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체코 명문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도 웨파 클럽 랭킹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비아 프라가 오히려 웨파 랭킹이 34위, 릴이 37등이기 때문에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슬라비아 프라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슬라비아 프라가 속한 체코 리그의 웨파 랭킹이 9등, 이 릴이 속한 프랑스 리그앙의 웨파 랭킹이 5등이기 때문에 확실히 릴이 속한 리그앙의 웨파 랭킹이 더 높다는 점에서 리그 간의 수준 차이는 릴이 속한 프랑스 리그앙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양 팀 클럽만 놓고 보면 체급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웨파 클럽 랭킹은 슬라비아 프라하가 3계단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차전 맞대결은 릴이 홈에서 2대0 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보시면 릴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릴이 홈에서 점유율을 62% 가져갔고 이 기대 득점 면에서 릴이 1.33, 슬라비아 프라하는 0.27에 그쳤기 때문에 이 굉장히 릴이 주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릴이 우세한 면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두 팀이 별 차이가 없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1차전 릴이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릴이 좀 더 우세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슬라비아 프라 이 체코 팀도
앞서 말씀을 드린 츠르베나 즈베지다, 세르비아 팀들처럼 홈발을 굉장히 세게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슬라비아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릴이 1차전 2골차 승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슬라비아 프라하가 2차전에서 한 골차 정도의 승리를 가져가거나 무승부 정도의 이상의 경기 결과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릴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페트로쿠 대 루도고레츠의 경기입니다. 이 페트로쿠라는 팀은 몰도바 팀인데 웨파 클럽 랭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8등으로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루도고레츠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불가리아 팀으로서 웨파 클럽 랭킹이 75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트로쿠가 속한 몰도바 리그의 웨파 랭킹이 31등, 이 불가리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27등이기 때문에 리그 간의 수준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지만 워낙에 루도고레츠가 유럽 대항전 DNA가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차전 맞대결 경기 결과를 보시면 루도고레츠가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던 매치이고 이 경기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 슈팅 숫자가 18대3으로 압도적으로 루도고레츠가 우세한 경기를 했던 1차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외의 이변이 없다면 루도고레츠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변수로 보여지는 것은 이미 루도고레츠가 4대0 4골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페트로쿠 원정에서는 자국 리그 일정을 고려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변수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 루도고레츠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점, 1차전 맞대결 4대0 대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루도고레츠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만 1차전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루도고레츠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페트로쿠에게도 의외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키프로스 팀 아포엘 대 라트비아 팀 RFS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었던 경기인데 1차전 맞대결은 홈에서 RFS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 팀이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포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파 클럽 랭킹이 169등, RFS가 187등으로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변방에 속해 있는 팀이지만 이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아포일이 속한 키프로스 리그의 웨파 랭킹이 25등, RFS가 속한 라트비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35등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아포엘이 클럽 랭킹과 키프로스 리그의 웨파 랭킹까지 높기 때문에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아포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1차전에서 RFS가 아포엘에게 한 골차 승리를 거뒀다는 점과 최근에 자국 리그 포함해서 경기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RFS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양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엘프스보 대 몰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지난주에서 이변이 나왔던 경기인데 이 엘프스보는 스웨덴 팀, 몰데는 노르웨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프스보는 거의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했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웨파 클럽 랭킹을 보시면 306등으로 상당히 웨파 클럽 랭킹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몰데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팀인데 웨파 클럽 랭킹이 62등이기 때문에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이 240계단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몰데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1차전 맞대결 결과를 보시면 오히려 엘프스보가 몰데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는
2차전에서도 몰데가 의외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프스보가 속한 스웨덴 리그의 웨파 랭킹이 23등, 몰데가 속한 노르웨이 리그의 웨파 랭킹이 11등이기 때문에 이 리그 간의 이 수준 차이를 봤을 때도 노르웨이 몰데가 데이터적으로는 좀 더 우세한 면이 있지만 이미 지난 1차전 맞대결 결과가 몰데 원정에서도 엘프스보가 깜짝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파 클럽 랭킹에 너무 치중해서 몰데 쪽으로 갔다가는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변으로 통수를 맞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엘프스보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벨기에 팀 안더레흐트 대 벨라루스 팀 민스크의 경기입니다. 이 디나모 민스크 같은 경우에는 웨파 클럽 랭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8등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안더레흐트는 그래도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웨파 클럽 랭킹이 92등으로 훨씬 더 높은 웨파 클럽 랭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더레흐트가 속한 벨기에 리그가 웨파 랭킹이 8등,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웨파 랭킹이 52등으로 리그 간 체급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더레흐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찝찝한 부분은 양팀 지난주 1차전 맞대결 결과가 이 안더레흐트가 디나모 민스크 원정에서 꽤나 힘들게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통계를 보시면 오히려 슈팅 숫자 면에서는 이 디나모 민스크가 13개 대 8개로 안더레흐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슈팅을 때렸었던 디나모 민스크이기 때문에 이 디나모 민스크가 의외로 웨파 클럽 랭킹이나 자국 리그의 웨파 랭킹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랭킹 대비해서는 경기력이 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안더레흐트의 홈 경기고 오히려 1차전에서 경기 결과가 1대0 한 골차 꾸역승을 거뒀던 안더레흐트이기 때문에 안더레흐트 입장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여유 따위는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1차전에서 1대0 꾸역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안더레흐트가 홈에서 풀 전력으로 나선다면 그래도 안더레흐트가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은근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아약스 대 야기엘로 경기인데,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명문팀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팀이고, 이 야기엘로라는 팀이 생소한데 이 폴란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챔피언스리그 단골 팀이기 때문에 웨파 클럽 랭킹이 26등으로 상당히 높은 팀이고, 아약스가 속한 네덜란드 리그 역시 웨파 랭킹이 6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야기엘로 같은 경우에는 웨파 클럽 랭킹이 249등으로 사실상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굉장히 변방에 속해 있는 팀이고, 야기엘로가 속한 폴란드 리그 역시 웨파 랭킹이 18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차전 맞대결 역시 아약스가 야기엘로 원정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아약스의 공격수 아크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4대1 대승을 거둔 아약스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아약스가 점유율을 6대4로 높게 가져갔고, 기대 득점 역시 3.05대 1.38로 아약스가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아약스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미 1차전에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던 아약스이기 때문에 3골 차의 여유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야기엘로전 다음에 주말 리그 경기가 페예노르트 원정을 떠나는 아약스이기 때문에 우승 경쟁을 펼쳐야 되는 페예노르트 원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미 1차전 4대1 대승을 거둔 아약스가 홈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은근히 야기엘로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 그리고 자국 리그의 웨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아약스 쪽이 굉장히 우세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베식타스 대 루가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1차전 3대3 난타전 무승부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프로토 적중픽에서도 이 3대3 무승부를 적중을 시키면서 적중이 됐었던 경기인데 그만큼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베식타시의 웨파 클럽 랭킹이 141등, 그리고 베식타스가 속한 튀르키예 리그의 웨파 랭킹이 10등인데 이 루가노가 속한 스위스 리그의 웨파 랭킹은 16등, 루가노의 클럽 랭킹은 229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위적인 측면에서는 베식타스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3대3 무승부가 나왔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내용이 상당히 5대5였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베식타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다면 루가노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FC SB 대 라스크의 경기입니다. 이 FC SB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팀이고 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 짤츠부르크가 속해 있는 오스트리아 리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 맞대결 1대1 무승부 이변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굉장히 이변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라스크가 좀 더 체급적으로 우위가 있는 팀이지만 올 시즌 라스크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자국 리그 1승 3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 이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이 FC SB가 웨파 클럽 랭킹이 156등, 이 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웨파 클럽 랭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4등이기 때문에 순위적인 측면에서는 라스크가 굉장히 체급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루마니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28등, 오스트리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15등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DNA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라스크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대1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 슈팅 숫자는 오히려 FC SB가 좀 더 많이 가져갔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라스크의 최근 부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루마니아 팀 FC SB가 2차전에서 홈발을 받으면서 깜짝 이변 결과를 또다시 연출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번 경기는 하트 오브 대 풀젠의 경기인데 이 하트 오브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팀이고 풀젠 같은 경우에는 체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트 오브 같은 경우에는 웨파 클럽 랭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등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치가 굉장히 적은 팀인데 그래도 스코틀랜드 리그의 웨파 랭킹이 17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풀젠 같은 경우에는 웨파 클럽 랭킹이 61등으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클럽 랭킹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풀젠이 속한 체코 리그의 웨파 랭킹이 9등이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리그의 17등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의 유럽 대항전 DNA와 웨파 클럽 랭킹 그리고 자국 리그의 웨파 랭킹을 비교를 하면 이 풀젠이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차전 맞대결 내용이 조금 찝찝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젠이 홈에서 가까스로 극장골로 1대0으로 꾸역승을 거뒀는데 그 극장골 역시 하트 오브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풀젠이 홈에서 1차전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경기 내용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점유율도 거의 5대5로 대등했었기 때문에 이 은근히 하트 오브가 풀젠의 뒤통수를 후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젠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1차전 맞대결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투폴로 이변을 잡아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트 오브와 풀젠의 웨파 클럽 랭킹 그리고 자국 리그의 웨파 랭킹은 풀젠 쪽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TSC 바츠 대 마카비 텔 아비브 이스라엘 팀입니다. 이 TSC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팀인데 1차전 텔 아비브 원정에서 수비수 조르제비치 선수와 미드필더 바니약 선수가 나란히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상 경기를 그르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SC 바츠가 2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 텔 아비브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텔 아비브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 그리고 자국 리그 랭킹을 비교를 해보면 이 TSC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파 클럽 랭킹이 274등으로 사실상 유럽 대항전에서는 변방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마카비 텔 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이 라리가 베티스보다도 오히려 웨파 클럽 랭킹이 높을 정도로 유럽 대항전 DNA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파 클럽 랭킹이 51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카비 텔 아비브가 속한 이스라엘 리그 역시 웨파 랭킹이 12등이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 리그의 20등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은 마카비 텔 아비브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마카비 텔 아비브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차전에서 이미 주전 수비수 조르제비치와 미드필더 바니약 선수가 퇴장을 당한 TSC 바츠이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텔 아비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이 텔 아비브가 3대0으로 1차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3골차 이상으로만 패하지 않는다면 진출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마카비 텔 아비브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TSC 바츠도 퇴장자가 없는 상황에서 11대11로 맞대결을 펼친다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츠르베나 즈베즈다나 다른 세르비아 팀들이 원체 홈발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마카비 텔 아비브의 로테이션 변수까지 고려를 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라피트 빈 대 브라가의 경기인데, 이 라피트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팀이고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포르투갈 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브라가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라피트 빈 역시 전반 4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습니다. 전반 4분 만에 미드필더 그르기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졌던 라피트 빈인데, 오히려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전반 25분에 이 브라가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 1대0으로 리드를 하다가 브라가에게 후반전에 2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한 라피트 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발을 받으면서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은근히 브라가를 괴롭힐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파 클럽 랭킹이 라피트 빈이 97등, 브라가가 웨파 클럽 랭킹이 43등으로 웨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브라가가 유럽 대항전 DNA가 높고, 오스트리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15등, 포르투갈 리그의 웨파 랭킹이 7등이기 때문에 리그 간 수준 차이 역시 포르투갈 리그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전히 브라가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1차전 라피트 빈이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보여준 저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브라가가 원정에서 은근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라피트 빈 쪽 이변의 냄새가 조금은 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4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웨파 클럽 랭킹 그리고 자국 리그의 웨파 랭킹을 상세하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구매를 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차는 국내 배당 정보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소액으로만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4회차에 들어온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